짜잔. 네, 2주 만에 돌아온 저의 타임입니다. 이제 제 뉴스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저희가 발행한 뉴스들의 그 이후에 최신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거 먼저 소개한 다음에 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단독 공개입니다. 제가 신제품 뉴스를 하면서 이번 달 신제품은 제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때 햄버거 M&A가 추진 중이다라는 뉴스를 냈었는데 현재는 지금 햄버거 브랜드 매물이 쌓여가서 외식업계 M&A가 끊겼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투자가 2020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2021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인수합병 시장에서 외식 기업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 원인이 파는 쪽과 사는 쪽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게 주 원인으로 되고 있고 예시를 들면은 제가 가져왔던 동안산업과 한국 맥도날드 추진 과정에서 예상가가 5천억 원이었는데 동안산업이 2천억 원을 제시해서 인수합병이 무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백 사장이 낸 매일 유업 한 잔 치얼스라는 제목에서 이제 매일 유업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매일 유업의 유가금 실적이 옆에서 보다시피 꺾였어요.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고 외식 사업은 반대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외식 사업 영업은 138%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유업이 이런 성장세에 맞춰서 외식 사업을 효율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외식 사업을 이렇게 한 게 효과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기업에서 한 가지 사업만으로 하기에는 수익성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업 다각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백 사장의 뉴스인데요. 우리 우유 원유 가격 관련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6월 9일 날 낙농가랑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리터당 1,3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이 됐고 이 때문에 사료비가 16.6% 증가하면서 생산비도 12.7%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농식품부에서 낙농제도를 개편을 했기 때문에 1,300원까지 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개편 전에는 리터당 104원에서 127원이 상승이 됐었어야 됐는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낙농제도 개편을 했기 때문에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범위 안에서 인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유가 이렇게 리터당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가는 각종 식품 가격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해 원유 가격이 리터당 49원 상승함에 따라서 유업체는 흰 우유 제품을 10% 안팎, 아이스크림은 10%에서 20%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가격 인상에 면제부가 되지 않도록 유업계랑 유통업계에 과도한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뉴스죠. 백 사장이 보리보리 쌀 밀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쌀과 관련된 얘기를 해줬는데 새로운 쌀 품종이 개발이 됐다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편의점 도시락 맛집 전쟁에 쌀 농가가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이랑 농가 사이에서 새로운 상생 모델의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국내에서 쌀 소비량 감소 문제가 되게 많이 화두가 되었는데, 편의점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편의점이 이에 따라서 좋은 양질의 쌀 품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판매도 이어지면은 뭔가도 웃음을 짓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사 편의점은 밥 소믈리에를 두고 MD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본격적으로 저의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는 놀부의 변신, 놀부와 원할머니의 경쟁, 놀부와 모건 스탠리 PE 인수 이유, 원할머니가 놀부와 달랐던 한 가지, 그리고 M&A 흐름과 현황의 순서로 발표? 말을 할 건데요. 제목으로 이제 목차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놀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왼쪽이 이제 놀부가 이번에 CI를 바꾸고 본사를 청담동으로 옮기면서 변경된 내용인데요. 이 CI는 놀부의 과거 로고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고 다시 놀부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알리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종합식품 외식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외식 및 가맹 중심이었던 사업을 유통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 CI를 봤으면 과거의 CI가 어땠지? 라고 이제 생각이 딱 들 텐데요. 과거 CI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왼쪽이 조금 더 한국인의 정서에 맞다. 뭔가 조금 더 포근하고 뭔가 익숙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쪽은 뭔가 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적합한 CI인 것 같고 왼쪽은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익숙한 CI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부 보쌈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원할머니 보쌈인데 놀부랑 원할머니가 계속해서 경쟁을 30년째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태가 되는 식당 창업은 원할머니 보쌈이 먼저 했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은 놀부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구체적인 연도를 말하면 1975년은 원할머니 보쌈이 생긴 이후 1975년에 원할머니 보쌈이 생겼고 12년 뒤에 1987년에 놀부 보쌈이 나왔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1990년에 놀부 보쌈이 법인 설립 및 가맹 사업을 시작했고 원할머니 보쌈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998년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놀부가 계속해서 원할머니 보쌈을 이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놀부는 엄청 급성장을 했죠. 근데 이렇게 전세가 역전된 거에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 원인을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부 보쌈은 코로나19 이후에 매장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배달 전문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도시락 사업을 신규로 전개하며 위기를 기회로 돌파해서 오히려 코로나19 때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놀부는 2011년에 모건 스탠리가 인수한 이후에 모건 스탠리가 인수한 이후에 이제 다시 매각을 하려는 과정에 코로나19까지 맞물려가지고 사업이 재정비를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 되게 낯선 단어이고 낯선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사모펀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사모펀드라는 개념이 또 어렵죠. 사모펀드 개념은 앞에서 보다시피 프라이베이트 이퀴티를 줄임말로 투자 전용 운영사가 소수의 고객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주식 및 투자 증권에 투자하고 지분을 매각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 투자 전문 기구를 말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참여를 해서 사업 구조나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되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예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를 하면은 일단은 주 목적이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서 제품의 질을 하락시키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도 되고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재매각을 보통 5년 안에 추진을 해서 또 다시 기업의 주인이 바뀌게 돼서 좀 사업에 대해서 혼란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시를 바로 잘 보여주는 게 놀부였는데 놀부를 인수한 이후로 계속해서 2017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하락하는 흐름에 맞춰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016년도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인수 이후에 내실보다 외형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2011년 인수 당시에는 놀부 브랜드 5개에 불과했지만 2012년 6개, 2013년 8개, 2014년 11개, 2015년 13개로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브랜드 론칭이 이루어졌었는데 브랜드 론칭한 그 브랜드의 판매 제품이 놀부가 보통 판매하던 한식과 관련된 게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커피나 치킨, 분식을 잇따라 론칭하거나 인수를 해서 보통 이제 브랜드를 새롭게 오픈할 때는 주력 브랜드랑 연계된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인수 11년 만에 2022년 모건 스탠리는 놀부에서 운영 손을 떼고 MB홀딩스 컨소시엄에 놀부 경영권을 포함해서 지분 57%를 매각을 했는데요. 매각가를 보면은 당시에는 1,200억 원에 인수를 했지만 그 절반 이하로 금매를 하는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투자금 회수 시기를 놓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MB홀딩스 컨소시엄으로 이제 놀부가 MB홀딩스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수가 된 다음에 200억 원의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2022년에는 CI 변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놀부의 매각과 인수가 반복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다시 앞에서 비교했던 원할머니 보쌈이 떠올랐는데 원할머니 보쌈은 놀부와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인수합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자기 브랜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브랜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과 수익이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제 가치관이랑 너무 잘 맞는 사례여가지고 이번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M&A 흐름과 외식업계 M&A 흐름과 현황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놀부가 제1세대 프랜차이즈를 한 한식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매각 과정이나 인수 과정에서 실패 사례로 뽑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뉴스를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왜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보면은 사업의 영향과 큰 상관없이 음식은 항상 사람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나 아니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M&A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최근을 보면은 이번 연도 3, 4월까지만 하더라도 M&A를 하겠다라는 말도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5, 6월에 들어서는 이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M&A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고 때문에 시장에 많은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M&A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교촌 F&B이고 교촌 F&B가 수제 맥주 브랜드 문베어 브루잉을 인수해서 수제 맥주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뛰어든 이유가 치맥 소비 문화를 빠르게 공략한다는 계획이에요. 때문에 문베어 브루잉을 이렇게 인수를 하면은 자기가 추가 설비 투자 없이도 생산 경쟁력을 갖춘 양조장이랑 교촌 치킨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미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농심이나 삼양식품, 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들도 이제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산업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생산해내기 쉬운 공기식이나 냉동식품 사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지만 외식업계는 정말로 이제 산업에 대한 변화가 빠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진행해볼까요? 그렇군요. 제 뉴스를 보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외식업을 공부하면서 펀드 투자 이런 거를 볼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보게 됐고 솔직히 전 보쌈과 관련된 역사를 풀거나 아니면 보쌈 어디가 좋아라고 하거나 아니면 원할머니 보쌈이나 아니면 놀부 보쌈의 브랜드를 비교하는 걸 하려다가 최근에 우리가 발행한 뉴스에 대한 후속 뉴스들이나 아니면 이걸 조사하다가 나오는 그런 M&A나 사모펀드에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내가 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하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왔는데 조금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나처럼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혹시 보면서 너무 어렵진 않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그렇군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백사장입니다. 다들 지금 벙쪄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맞았던 것 같고, 근데 해야 되는 얘기였던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이제 메일 유업 메일 유업을 목이 막 잠기네. 메일 유업을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외식으로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외식 산업으로서에 대해서도 나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구조는 사실상 그 외식이랑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직결돼서 안다는 아니지만 그 브랜드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왜 흥하게 됐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뭐 사모펀드라든지 M&A라든지 이러한 용어나 개념을 한번 잡고 넘어가 주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했던 얘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한 2번 정도까지는 다시 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좋은 정보였다.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정 사장이 해주는 거지. 정 사장이 그 분식집이 해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뭐 이게 좋은지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에 대한 좋은지 나쁜지는 이 사장 얘기를 듣고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나 이렇게 후기 남기듯이 해버렸지? 일단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나는 처음 들어봐서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사실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사장 갈수록 준비가 철저해지고 분량이 많아진다. 제가 동무대야. 토론 시간에 한 3분의 1을 글 이야기로 다시 들었다. 이 생각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발표는 체질이 아니다. 열정은 넘치지만 뭔가 발표할 때는 말이 안 되고 자연스럽지 않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 오늘 내가 하고 온 발표 시간보다 방금 정 사장이 글 요약한 시간이 더 길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두 앞으로 글 번째로 유학하지 말까 봐. 일단 제 말 좀 들어봐요. 네, 두 번째로 알겠습니다. 들었던 생각은 놀부의 CI가 바뀐 거 그거를 봤을 때 사실 나는 이전 CI가 세금 별로였어도 그 부자의 비읍에 점이 찍혀 있단 말이지. 그 동그란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놀부 얼굴에 있는 점을 그대로 갖다 쓴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점 되게 위트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현 CI로 바뀌면서는 사라진 게 살짝 아쉬웠다. 그 점은 약간 포인트로 들고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 하고 싶었고 사모펀드가 비판받는 내용에 있어서 바로 떠올랐던 건 한국의 지금 기업들 이 사장. 한국의 지금 기업들 외식 산업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은 아직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집안 대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전문 경영인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집안 대대로 내려올 경우에는 자기가 맡았던 시기에 규모를 확장시키려는 노력만 해서 수익과 매출 주주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규모만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기업 자체 매출, 순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해서 경쟁력 자체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뭔가 그런 부분과 좀 뭔가 비슷하다,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근데 나는 사실 사모펀드가 비판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지 않았나. 나도 사모펀드가 물론 양날의 검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좀 부정적인 게 좀 커 보인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 맞아. 나 놀부 CI 지금 변경 전 그 빨간색이 놀부의 정을 표현했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약간 새로운 시각이다. 약간 이 세상에 이런 새로운 시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 놀부가 CI 변경한 게, 지금 놀부가 가려는 방향이랑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어. 왜냐면 다시 한국적인 모습,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의 놀부 CI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그 놀부 CI 지금 변경된 게 과거 옛날에 초반에 그 놀부 CI를 이제 다시 재디자인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기업이 원하려는 거는 사업 확장이고 또 외식 및 가맹뿐만 아니라 유통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꾼 CI가 목표랑 부합하냐에 대한 질문에 나는 조금 반감이 들었어. 조금 오히려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바꾸기 직전에 그 CI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말하기에는 지금 아까 왼쪽이었던 지금 변경된 CI가 더 익숙하고 친숙하다라고는 했지만, 어, 그냥 사업 목적이랑은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고, 또 사모펀드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닌 게, 어, 기업 가치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래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그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원래 사모펀드의 정의이거든. 그래서 분명 안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할리스의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2배 상승이 됐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모펀드가 가치를 키워놓고 수익을 자기가 투자한 만큼 회복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재매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쉬운 게 할리스가 그렇게 2배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식 산업에서는 할리스조차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외식 산업은 산업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산업이다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외식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외식 산업은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M&A를 하지 않는 것도 있고, M&A를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판매하는 사람이 보는 그 가치와 현재 외식 산업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을 때 이 기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어, 나는 되게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되게 전체적인 외식 뉴스를 주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나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외식 트렌드를 내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외식 트렌드가 확 변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외식 산업이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고 그런 것보다 나는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 갑자기 이제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 그냥 나의 고민 이야기가 됐지만 외식 산업을 내가 빠르게 이해를 하고 빠르게 적용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외식 산업이 변화하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 변화의 양상이 아예 정반대인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그냥 분석을 하는 걸로는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지금 보면은 되게 특이한 기업,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특이한 기업들이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훨씬 이전부터 그게 전혀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할 때부터 자기의 신념과 주장으로 그런 브랜드들을 운영을 했다가 요새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것처럼 트렌드만 맞추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런 모든 흐름들,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로 이제 내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해서 나중에라도 주목받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 나의 고민 상담 좀 해줄래? 근데 나는 어떻게 저기서 생각하는지. 뭔가 하고 싶은 말까지는 아니고 사실 내가 오늘 특강을 듣고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 그분은 그 특강을 해주셨던 분의 실명을 밝힐 순 없지만 여기가 개인 정보상 그분이 외식 산업에 대해서 약간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 근데 그분이 책을 쓰려고 하셨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기획을 하셨으니까. 근데 책을 막상 쓰려고 해보니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었다는 거지. 그 사이에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걸 책으로 내면은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대. 근데 그걸 이제 2년 전에 생각을 해서 안 하다가 이제 GP를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뭐라도 남기면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걸 본다는 거지. 근데 난 그게 정 사장의 의미처럼 지금 당장 우리의 뭔가가 트렌드의 뭐 한 정 가운데 있는 이렇게는 되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너무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되 자신만의 것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하면은 그런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줏대져라서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놀부도 줏대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니까 이제 사모펀드에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기업들도 자신만의 BI나 CI 같은 거를 줏대 있게 밀고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만 좀 밀고 나가야 그런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될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한탕주의자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이번 정 사장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트렌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 순간적인 트렌드와 메가 트렌드. 근데 이제 어 나의 주체, 뭐 내가 카페를 창업하든 기업을 만들든 기업이 가져갈 가치는 메가 트렌드이거나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뭔가 마케팅이나 소비자를 순간순간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뉴스를 읽어오고 흐름을 볼 줄 알아야지 그것도 예측이 가능한 거라 생각해서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마켓컬리의 성장도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로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건강 유기농. 뭔가 되게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트렌드를 두 개로 쪼개보는 거.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아.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 이거 벌써 이렇게 바뀌었어 하는 것도 있는데, 엄청 옛날 거였는데, 옛날에 잠깐 유행했던 게 지금도 다시 유행하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트렌드 요즘 ESG 경영이 약간 트렌드처럼 떠오르고 있잖아. 트렌드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약간 되게 지금의 핫 이슈가 ESG 경영이잖아. 근데 지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랬던 진짜. 기업들이 지금 뜬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주대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메가 트렌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약간 그런 어떻게 방안이지 않을까. 보면 용어의 정립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 전부터 활동들은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딱 하나의 용어로 정리를 하진 않았잖아. 지금처럼 ESG 경영이라고. 그렇군. 근데 다른 식어를 쓰면서 아니 말해. 용어를 쓰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사장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좀 다른 얘긴데 요즘 뭐 트렌드 내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야기 안에 트렌드가 있다 생각하거든. 아, 나는 그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이야기를 트렌드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은 경우에만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조말론이라는 브랜드를 최근에 알게 됐어. 그래서 관심을 갖고서 뭐 나무위키를 정독을 하든 뉴스를 찾아보든 그리고 조향사 이야기를 찾아보든 했을 때 난 최근에 봤던 게 이제 조말론 조향사가 이제 조말론이 조향사 이름이지만 그 조말론은 천부적으로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암 환자에게서 나는 그 호르몬의 향까지 맡을 수 있었고 뭐 1리터에 한 방울 떨어뜨린 향도 다 구분할 수 있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점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브랜드를 만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신뢰가 가고 괜히 더 향이 더 특별해지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브랜드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 물론 천재였던 것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각자가 다 이야기는 다른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이 트렌드를 제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좋은 이야기였다. 어느새 글 이야기보다 우리의 외식 산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그 흐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나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 만들면서 하는 그런 폼이나 아니면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외식 산업에 대한 뉴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른 시각을 보고 싶어서가 나는 가장 큰 이유였거든. 그래서 매주 외식 뉴스를 찾으면서 이번 주엔 이런 뉴스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뉴스도 한번 가공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 뉴스가 다루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 걸 보니까 비슷비슷하고 항상 나오는 기업들이 비슷비슷한 걸 보니까 내가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를 갖고 또 2차 가공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뉴스가 작성되고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보고 그걸 소비해서 일주일 동안 또 기사를 써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간극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뉴스 기사가 나올 때쯤에 우리도 같이 이런 뉴스 업로드가 됐으면 더 재밌겠다. 약간 쓰면서 항상 뭔가 한 0.5발자국씩 느린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쫓김이 나도 모르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 주제들이나 기업들이 비슷한 걸 보니까 어찌 됐든 뭔가를 발굴해내기가 어렵구나라는 새로운 걸 발굴해내는 게 어렵구나. 그리고 이런 뉴스만 계속 보다 보면은 나는 뭐 새로운 뉴스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되게 한편으로는 계속 이것만 보다가는 시각이 좁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스쳐 지나간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외식업계 현장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산업의 흐름을 내가 먼저 캐치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야망이 방금 생겼어. 야망을 가지게 되었고. 어렵다. 난 내가 절대 내 성격상 내 행동 특성상 절대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내 내린 결론은 그냥 굳건하게 살자. 뭐 뭐든 한 우물을 파고 뭐 한 자리만 차지를 하면 트렌드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서도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친구들이 있잖아. 정 사장도 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참 신기하지만 나는 절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파이팅 하자. 그래서 약간 나중에 글을 우리가 더 글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라고 했을 때 인터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아까 방금 트렌드 얘기를 한 거랑 메가 트렌드, 뭐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트렌드 관련된 주제로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야기들을 더 주제로 해서 뉴스뿐만 아니라 뭔가 또 논문도 뒤져보고 싶고 산업 이야기도 다 들어서 더 완성도 있는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이렇게 저의 비전을 말하면서 오늘 원할머니 보쌈과는 얘기가 없었지만 굳이 연결해 보자면 원할머니 보쌈이 30년 이상 M&A를 하지 않고 이제 가족 승계를 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서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30년 동안 운영한 것처럼 그리고 저는 뭐 얘기하세요. 저는 보쌈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안 보쌈은, 하고 보쌈 하겠습니다. 보쌈은 확장하기 힘든 메뉴라 생각합니다. 음, 너무나도 제한적인 조합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신뢰성이 한껏 올라간 그 조합을 제외하고 나면 별로 저의 식욕을 돋구지 못해요. 뭐, 마라보쌈. 별로 안 먹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겉절이의 보쌈이 먹고 싶고, 겉절이, 보쌈, 음, 막국수, 주먹밥의 그 조합을 먹고 싶은 거지. 사실 그 외의 거는 지속적으로 먹지도 않을 것 같고, 관심도 딱히 안 가질 것 같아서, 사실 보쌈은 사업 확장보다 뭔가 맛, 이런 거에 좀 더 치중을 하든지, 뭔가 한국인만을 저격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분식집님이 지금 이제 백 사장님이 손을 듣고 있는데 저 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MC니까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사실 손을 든 게 아니긴 한데 아, 그래. 내리겠습니다. 싱겁긴, 싱겁긴. 아니, 그, 나는 사실 족발이랑 보쌈의 차이를 잘 몰랐던 사람인데, 이름부터가 다른데 왜 족발이랑 보쌈의 차이를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족발은 되게 확장성이 넓지 않나? 되게 어디 무슨 불족발? 그런 음. 걸로도 나오고, 뭐 족발에다가 당면을 섞은 것도 나오고. 하지만 불보쌈은 없죠. 그니까 왜 보쌈은 없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거야. 네. 족발은 족발 자체로 먹지만 보쌈은 보쌈만 먹진 않으니까 보통. 항상 그냥 뭐 이렇게 곁들여서 먹긴 하지만 냉채 족발 이런 건데 냉채 보쌈 있나? 근데 있을 법도 그렇게 하긴 하다. 일단 마늘보쌈까지가 그치. 약간 한도치이지 않았을까. 나는 마늘 근데 보쌈은 보쌈에 어, 마늘이 아니라 양배추가 가득이란 점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진짜? 음, 나 몰랐어. 약간 어떤 급이냐면 지금 메로나가 메론으로 만든 게 아니고 참외로 만들었다는 소식만큼 충격이네. 진짜 충격이다. 아니 근데 한국인 특성상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보쌈 없어라고 했지만 어느 지역에선 불보쌈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거 맞아. 약간 구글 서치 해봐야 돼. 김치 치면 모든 김치가 다 나오는 것처럼 보쌈 쳐도 모든 보쌈이 다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족발은 그 쫄깃함을 가지고 가잖아. 음. 이 그쵸. 쫄깃함은 어느 정도의 수분이 날아가도 불에 한 번 더 볶아도 괜찮아, 남아있어. 보쌈은 촉촉해야 돼. 초크초크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불에 뭐 어떤 방식으로도 개발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불족발 만드는 식으로 한 번 이렇게 볶으면 수분이 날아가. 초크초크함이 음. 없어져. 그쵸. 그러면 내가 실망을 할 거야. 어. 약간 보쌈은 보쌈 자체가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보쌈 옆에 있는 것들이 바뀌잖아. 마늘 맞아. 보쌈도 마늘 소스가 얹어진 거고 보쌈에 있던 옆에 있던 쌈 재료가 달라진 거라든지 뭐 찍어 먹는 소스가 달라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어. 음. 난 그렇게 생각도 돼.
아니, 나 확장성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방금 메로나도 얘기를 했지만, 메로나가 확장성이 힘든 제품명 중 하나잖아. 그지? 메론이라는 거에 갇혀서. 그 나는 그거에 대해서 또 아이스크림 내에서, 카테고리 내에서 같은 게 바밤바라고 생각했거든? 바밤바도 밤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이 브랜드 아니면 이 제품으로 확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대마수로 해서 베벤베 내고 벼마수로 해서 벼변벼 내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약간 이 사람들 똑똑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바밤바 삼행시도 엄청 마케팅으로 해서 되게 나는 바밤바가 그 이름 제품명 자체는 확장성이 없는 이름인데 마케팅이나 그런 걸로 확장성을 많이 만들어낸 제품 중이고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맞아. 되게 잘한 그 결국에 그것도 마케팅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품에다 잘 녹여낸 사례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베벤베 벼변벼. 아 베벤베 진짜 웃김. 그 바밤 그것들도 바밤바라는 이름에다가 그 이자 모음만 더 이거 붙인 말게 거잖아. 베벤베. 그 이자 모음이 좀 흐려. 그러니까 바밤바인 줄 알았는데 베벤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맞아. 밥 한 번 줄 알고 멀리서 집었는데, 엥? 보니까 무슨 노란색 짝대기가 세 개가 있어. 맞아. 베베베. 그런 점이 메로나도 그런 재밌었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붙여서.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딸기나 그런 오, 것도 참외나. 있었어. 그 뭐지? 설레임 있잖아. 음, 설레임은 그냥 항상 설레임 그 하얀 색깔에다가 뭐 그냥 다른 맛이게 막 붓거나 이랬었잖아. 음, 최근에 설레임의 후속작이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 물론 그 맞아, 맞아. 설레임 기업에서 올라온 건 아니었지만 다른 기업이었지만 망설임이란 음, 이름으로 망고가 들어간 이제 설레임 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냈더라고. 약간 카피 및 참고작으로 돼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레임, 망설임 약간 이런 시리즈로 가는 것들도 기업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괜찮다. 옛날 유명한 것들을 좀 시리즈물로 내려는 게 참 많아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임, 설레임, 나 하면 약간 안 되는 생각을 하나 했는데. 응? 그럼 연애. 배, 배 맛이 나는 설레임은. 야, 상상했잖아. 아, 어, 미안. 어, 으. 아, 설자 자, 들어가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과일이랑. 아니 설자가 그렇게 그렇게 안 들어도 된다고요. 아니 설득 안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망설임, 설레임, 약간 이거 두근두근하잖아. 약간 그런 시리즈로 해서 뭔가 그래서 두근두근거리는 감정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 감정에 대해서 뭐, 여튼 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4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만 근데 합시다. 저랑 하시려면 제가 뭐 자칭 뭐 분식집의 유재석이기 때문에 유재석 핑계고 올라오신 거 보면은 2시간 30분 떠들어 제끼는 거 아시지 않나요? 네. 마음 저,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저희도 저 로봇의 지금 눈을 봐. 방학하기만 해봐. 나도 해야겠다. 나 싫어 얘네 나 따지켜. 그렇습니다. 아, 나 노래 분명 뭔가 추천해주세요. 마무리하려다가 이사장이 보쌈 얘기해서 내 마무리가 끝을 안 맺었지만 뭐 마지막으로 오늘의 추천송을 하자면 저는 CM송을 가져왔어요 오늘. CM송이요. 네, 전부 다 CM송을 불러드리진 않지만 앞과 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원할머니 오셨다.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아니 이거 너무 항상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기억에 딱 남는단 말이죠. CM송 이렇게 중요하군요. 제가 최초로 노래 부른 거 아시나요? 나 저 근데 멜로디 왜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네, 보쌈 보쌈 원할머니 보쌈. 아... 네, 끝낼게요. 저 놀리는 것 같으니까 아유, 자, 끝낼게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끝.